안녕하세요.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남자 박익현 인사드립니다. 이때까지 제가 앞선 영상에서 건물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1억 이하의 소액투자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한 채가 됐든 몇 채가 됐든 투자를 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이 자산을 어떻게 불려나가느냐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을 하시는 부분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일단은 내가 부동산 첫 투자는 했습니다. 아마 거의 10중 8구 아파트 한 채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늘려가냐는 거죠. 여기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갖다가 쭉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떤 거를 어떻게 해갈 것이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그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지만 내 상황을 정확히 좀 아셔야 돼요. 어떤 상황이냐? 내가 부동산으로 한 채가 있습니다. 뭐 아파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빌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투자의 성격으로 해서만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성격일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얼마를 구매했고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로 해서 이자가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성격을 좀 정확히 아십시오. 일단은 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시라라는 걸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내 부동산 투자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략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전략을 먼저 짜야 돼요. 기본 전략에서는 딱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산을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늘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로 어떻게든 한 채는 했습니다. 근데 두 채, 세 채, 네 채 점점점 늘려가야만 부동산의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물주들은 어떤 건가요? 건물주라는 거는 그 안에 건물에 여러 채가 있죠. 이미 수십 채가 있어요. 아니면 수백 채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즉슨 뭔가요? 한 채만 갖고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그 건물주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내가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늘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채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계속 늘려가는 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 채, 두 채 아니면 조금 더 잘하셨다 그러면 한 5채 이 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로는 건물주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채수를 꾸준히 늘려가야 되고 이거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의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동산의 채수를 늘려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출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미 부동산 첫 번째 하시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대출을 받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그런 부담감을 갖고 난 더 대출을 늘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일수록요 정말 대출이란 대출은 최대한 끌어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대출을 끌어들이는 거죠. 내가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가 나와도 내가 투자한 물건을 통해서 이 이자를 감당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된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영끌도 다 대출을 끌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대출의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영끌을 해서 대출을 한다는 건 뭔가요? 영끌을 해서 대출을 해서 이 집을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이자만 계속 내고 내가 이걸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없다? 그럼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우스푸어의 개념일 수도 있고요. 좋은 대출의 개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혹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나중에 이걸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 보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 잘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생각하고 내가 그 중간에 있는 대출의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집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분명히 이걸 갚아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랬을 때는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이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선에서 무조건 움직여야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대출은 무조건 최대한 끌어들여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할 수도 있는데 부동산 자산을 끊임없이 늘려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대출도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맥락이 여러분들의 기본 전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별 전략입니다. 자, 1주택자의 개념에서 한번 심정을 이해를 해볼게요. 내가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이 아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실 거예요. 만약 내가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 그러면 메뚜기 뛰듯이 조금씩 늘려나가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주택은 보유하면서 새로운 투자를 갖다가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메뚜기로 뛰겠다는 건 보통 이제 세금 혜택, 뭐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그냥 안정적인 자산 사이즈를 늘리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갖다가 채수를 늘리는 걸로는요 솔직히 그 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내가 이미 여기에 깔고 앉고 이것만 늘리겠다.
근데 결국엔 나중에 이거를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엔 팔질 않죠. 왜? 내가 있는 걸 계속 늘려나가는 수준이니까. 그럼 이게 나한테 돈이 돼서 돌아오는 시점은 언젠가요?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 이거를 팔아가지고서는 그 남은 만큼 그들한테 뭐 주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겠죠. 그렇다면 뭔가요? 내 생활을 갖다 더 풍족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걸 늘려나가면서 대출은 더 늘어나고 이자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갚느라고 허덕허덕 되는 인생을 살겠죠. 그렇다면 내가 이 집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집 외에 다른 거를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나한테 벌어들이는 소득을 갖다가 더 플러스 알파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 분들은 이런 개념을 갖다 좀 잘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주택자 다음은 다주택자들은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내 목표 되는 그 종잣돈, 시드머니의 기준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삼고 그 다음에는 수익형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시세 차익형으로 해서만 투자를 해서도 물론 돈은 벌 수 있지만 분명히 언젠간 한계는 옵니다. 그리고 시세 차익형은 분명히 규제에서도 많은 타겟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은 내가 월세로 받아들이는 수익을 갖다가 익히셔야 되고 그거에 투자를 가야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건물주 부자가 된다고 하면 건물주는 뭔가요? 수익형, 월세의 끝판왕입니다. 여기에서 이걸 넘어갈 때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간 단계에서 내가 연습이 없이 아니면 소액의 그런 거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지 않고 이쪽으로 넘어간다 그랬을 때 굉장히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번에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중간을 갖다 한 번쯤 거쳐가 보시라는 걸 제가 좀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자산을 늘리는 과정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두 부류밖에 없다고 봅니다. 1억 이상의 아파트 그 외라고 전 좀 얘기를 해드려요. 1억 이상의 아파트는 그냥 아파트 투자법.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미 아파트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의 아파트 투자법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잖아요. 그걸 좀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 분양권, 오피스텔, 상가, 직사업센터, 꼬마 빌딩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주택자라면은 새로운 투자를 갖다가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1주택자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산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수익형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너무 세금 줄이는데 몰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더구나 다주택자라면. 물론 사람들 심리는 세금은 조금 내면서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많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세금 조금 받으면서 내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점을 갖춘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금을 낸다는 건 뭔가요? 내가 돈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족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무조건 플러스 알파인 게 중요합니다. 플러스 알파에 세팅이 됐다 그러면은 그걸 밀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세금에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오히려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게 많아요. 자산을 어느 정도 늘리시면서 마련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뭔가요? 수익형으로 넘어가는 전략을 좀 짜보시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전략으로는 인생 사업화 전략입니다. 지금 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뭐 월급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니면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여러 가지 형태인데 건물주의 기후협회에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월급쟁이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더 빠르게 가속화하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업이냐? 내 노동이 계속 들어가는 것도 사업은 아닙니다. 내 시간과 노동이 없어도 나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돈 버는 하나의 창구, 월급이든 아니면 뭐 내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사업이든 그런 게 있다면 그거 외에 노동 외 소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한 이상씩은 꼭 그 판로를 열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더 빠르게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소득이 여러분들 월급으로 나오는 소득보다 더 커지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짜셔야 되고 이런 길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는 어쩔 수 없이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세 차익의 성격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세 차익 성격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결국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하셔야 되고 수익형으로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그 흐름을 갖다가 여러분 처음에는 1개, 2개, 3개 늘리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구조가 짜여져야만 여러분들이 내 본업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건물주 부자로 가는 로드맵으로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산을 증식해 나가셔야지 절대로 뭐
어느 무슨 재테크 투자 방법 한 가지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고 난 다음에 자산을 늘려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그 길을 갖다가 모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모든 대부분의 건물주 부자들, 정말 찐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이 테크트리를 탔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물주 IQ 협회 대표 박익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